네, 양천 어르신 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강의를 맡은 강사 장은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앞에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봉사자 선생님들 오늘 대략 1시간 정도 저와 함께 자원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생각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봉사팀 이름이 뭐였죠? 다 알고 계시죠?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나눔이며 빙고, 신나 빙고. 네, 신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기에 앞서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강사 소개에서 안녕. 네, 저는 주주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노인인권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사회복지 관련하여 뭐 학대라든지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렇게 짧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송파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송파구에서 이제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짧게 청자강이라고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봉사활동에 대해서 평소에 조금 궁금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비록 화면으로 인사 나누는 거긴 하지만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또 나중에 다른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만나게 됐을 때도 뭐 이런 이야기들 나는 봉사할 때 어땠다 그런 내용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관련된 우리 소양 기초 교육들을 잘 이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순서,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자원봉사가 뭐냐, 봉사활동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 이제 두 번째, 봉사활동 남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효과가 무엇인지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봉사활동할 때 이런 것들은 꼭 지켜줍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원봉사가 뭘까요? 자원봉사.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봉사자 선생님들은 이미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태어나서 봉사활동 처음 해봤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뭐 대학생 자원봉사자 분들 계신다면 뭐 내 인생에서 봉사활동 몇 번 정도 해봤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네, 답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 자원봉사의 뜻을 이제 어원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가 뭔가라고 살펴보면요. 이제 자자는 스스로 자, 원은 원할 원, 봉자는 받들 봉, 그리고 섬길 사. 이렇게 자원봉사라고 하는 각각의 한자의 뜻으로 뜻을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 라고 하는 자원봉사의 이 단어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스스로 원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 봉사활동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강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진짜 지겨워. 나 봉사활동 진짜 하기 싫어.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다라는 거고요. 또 받들봉이랑 섬길사. 나를 위해서 한다는 활동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받들어주고 또 섬겨주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들이나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을 자원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원봉사의 한자로 된 뜻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영어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자원봉사 하면 뭐예요? volunteer죠, volunteer. 네, 그래서 volunteer의 어원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뜻하는 라틴어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를 위해서 대가 없이, 자, 아까는 한문 어원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뜻이 여기에 또 새롭게 나왔는데 대가 없이 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또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다라고 우리나라 이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자, 여기도 또 다시 살펴보면 일단 공통된 내용들 뭐예요? 자발적으로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아까 앞에서는 받들고 섬긴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국가와 인류사회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 네 가지 특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발성.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자발성이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제1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가 없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가 없이. 그래서 무보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원봉사 활동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활동을 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해서 나에게 뭐 돈을 준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무보수성으로 순수한 참여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원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익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린다고 엄마 오늘 저녁에 설거지는요 제가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설거지를 하셨어요. 그럼 그게 자원봉사 활동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또 엄마 제 방 청소는요 제가 오늘 할게요. 제가 오늘 엄마한테 봉사활동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셨나요? 똑같은 청소를 하고 똑같은 설거지를 하는 행동들인데, 내가 집에서 하는 행동은 또는 집에서 엄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자원봉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죠?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자원봉사가 추구하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공익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익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사적인 행복들을 위해서, 사적인 뭔가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은 이제 공적인 업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다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들을 자원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뭐예요?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서 일회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꾸준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자원봉사의 네 가지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실게요. 자발성, 무보수성,
그리고 공익성, 그리고 지속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자원봉사활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자, 뭐가 이상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해서 내가 봉사활동 참여하면요, 봉사 시간 줘요. 그리고 나 솔직히 그냥 봉사 시간 받으려고 자원봉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럼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것도 뭔가 대가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럼 무보수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다라고 했을 때 성인의 자원봉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제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약간 이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대학교 진학 그리고 내가 뭐 활동을 하는데 일정 시간 몇 시간이 필요해서 대학생인 경우에도 뭐 학과에서 요구하는 이수 시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보수나 아니면 비자발적인 행동이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이 순수성을 조금 벗어나서 청소년들은 약간 학습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 학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다른 이제 순수한 자발적인 의미 외에도 이제 학습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또 때로는 우리가 무보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에 이제 봉사활동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뒤에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뭐 차비 정도를 받는다든지 뭐 아주 약간의 보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봉사활동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의 큰 범위에서 해석을 해볼 때는 이제 무보수성이고 자발성을 기초로 한다라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원에서 나타나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방금 이제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던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 청소년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원봉사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축적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자원봉사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려하게 되는데 그래서 봉사 이수 시간을 몇 시간을 채우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면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활동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러러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자원봉사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해보지도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턱을 조금 더 학생들에게는 낮춰주는 의미에서도 자원봉사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뭘 얻게 돼요? 서로 돕는 법도 배우고 자, 봉사활동이 나 혼자 하는 활동일 수도 있지만 두 사람 이상의 여러 집단에서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돕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교육과 체험 내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 또 내가 관심 있었는데 조금 더 그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도 나 이 활동 더 해보고 싶어. 나 예전에는요 봉사활동에 대해서 1도 관심 없었는데요.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은근 재밌더라고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생각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의 자발성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인성교육에도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순수한 성인 자원봉사랑은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은 뭐 이런 부가적인 교육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이 뭐냐라고 봤을 때 내가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단체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집단이 나눔을 하고요. 자, 뭔가를 나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 봉사팀은 뭔가 만들기를 하시죠. 내가 만든 것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나눔들과 또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활동들이 바로 자원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개인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한 이타적인 활동, 다른 말로 뭐예요? 공익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 행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생각을 해볼 때, 자, 아까 제가 설거지를 예를 들어 봤는데, 그러면 내가 무작정 가서, 경로당에서 저 설거지 할게요. 그럼 봉사활동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신청하실 때 아무 곳이나 간다고 해서 다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하신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하고 있는 1365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체계적인 센터에서 좀 인증받은 그런 곳들에서 하는 활동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단어들이 어디서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외쳤던 그런 내용들이랑 좀 흡사하신 것 같죠? 그래서 바로 요거예요.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나눔이면 빙고 뭐예요? 아싸 신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빙고 신나 빙고. 자, 우리 어떤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 제목을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봉사활동의 특징을 쏙쏙쏙 결합해서 만드신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은요, 우리 봉사팀의 이 프로그램 명만 기억을 하셔도 봉사활동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숙지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천과 나눔이며 함께 모두가 기뻐진다라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효과 및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 활동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자원봉사가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모수성의 특징을 가지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활동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도 좋은 점이 있어야지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자원봉사가 갖게 되는 효과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재미와 보람을 느끼시나요? 지금 계속 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여러분이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주 선생님 이상하다. 봉사활동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얘기해 보래? 자, 보면 자원봉사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의 자원봉사 활동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옛날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내 시간과 노력을 단순히 기부하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그냥 나는 무조건 주는 거죠. 내 시간도 줘, 필요하면 내 돈도 줘, 내 에너지도 줘, 내 노동력도 줘. 가서 청소하려면 노동력 들잖아요? 그럼 나는 얻는 게 뭐 있어? 봉사 시간? 네, 그게 단가? 네. 뭔가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자원봉사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들이다라고 했었다면, 요즘의 자원봉사는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고 보면 함께 즐기는 활동, 또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새로운 경험들을 나도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원봉사라고 하는 볼런티어라고 하는 말에다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여가 생활이죠. 이걸 결합을 해서 볼런테인먼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자원봉사에다가 여행이다라고 하는 투어를 붙여서 볼런투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서 오늘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원봉사활동이 내 것을 그냥 소비하기만 하는, 나는 주기만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나도 얻을 수 있고 나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어떤 버스라는 게 있어요. 어떤 버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성인, 대학생들이 하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하는데 이제 캇앵앵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이었는데요. 버스가 여러 대 있어요. 1번 버스, 2번 버스, 3번 버스, 4번 버스 이렇게 버스가 있으면 내가 버스의 번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버스의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네. 너무 구체적으로 그 장소 그리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선택한 마음에 드는 버스를 탑승을 하면 그 버스가 막 가서 어느 시골에 밭을 매주는 농사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버스는 막 가서 유기견을 돌봐주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재미를 더하는 그런 랜덤, 어떤 버스라고 하는 봉사활동도 있어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봉사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인가라고 다시 보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글로벌 역량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내가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나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봉사학습의 경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글로벌 역량이다라고 하는 이제 유엔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역량들이 뭐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요. 자기 주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력. 우리 공부도 누가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무슨 과목을 어디까지 해야지? 그리고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지? 내가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 같은 거 유땡땡 너튜브에 좋은 자료도 있으니까 실시간 자료들을 내가 검색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부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원봉사도 자발성을 기초로 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안배해서 봉사활동을 해야지.
그리고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인 학생들, 이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은 뭐 부모님이 시켜서 봉사활동을 했다. 또는 뭐 누가 가는데, 친구가 가는데 그냥 쫓아가서 나도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뭐가 있나.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남이 시키는 걸로만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직접 찾아보면서 나는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지? 나는 어떤 경험들을 좀 더 해보고 싶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주도력을 좀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과 공감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 뭐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내 의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을 습득을 할 수가 있고 또 저 사람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는 만날 수 있는 이제 봉사의 대상자 분들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의 능력들도 같이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겠고 또 리더십도 키울 수 있습니다. 뭐 봉사의 영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집단으로 행사를 기획을 해본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캠페인 활동을 진행을 해본다든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소규모의 조직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나도 리더의 역할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 역량들을 기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창의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재미난 활동들을 우리 뭐 아동 청소년 친구들과 같이 해볼까? 이렇게 뭐 대학생 뭐 봉사자 선생님들은 뭐 프로그램 기획 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뭔가 내 전공을 살려서 뭐 앱을 하나 만든다든지 뭐 그런 활동들도 기대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이나 그리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들 이런 것들도 같이 키워나가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백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뭐예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제 직접 시연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실행력들 그래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역량 등을 봉사활동이다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또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요.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두 번째는 꿈을 찾고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꿈은요. 건물주가 되는 제 꿈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건물주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요즘에는요. 돈만 많다고 다가 아니에요. 인성을 또 갖춘 사람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있는 사람들을 또 주변에서 따르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인성이다라고 하면 이 인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죠.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까 앞에서 전인교육이다. 사람의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꿈을 찾고 키우는 그러한 경험 등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봉사 시간을 위한 봉사를 했습니다. 수동적인 봉사를 했다라는 의미죠. 수동적인 봉사. 그래서 봉사가 자발성을 기초로 한다라고 하지만 나 봉사활동 관심 없고요.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요. 이렇게 수동적인 봉사 시간을 위한 봉사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의 봉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또래 친구들이나 또는 내가 뭐 청소년 아동들 친구들한테 학습 지도를 하면서 나도 공부가 되고 그 친구들이 또 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도움이 됐다. 또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처럼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뭐 선물을 했는데 어르신들한테 뭘 만들어서 선물을 했는데 그 어르신이 그걸 받고 너무 기뻐하시더라.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이때에 뭐 그걸 받고 어르신이 감동받아 하셨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여기 계신 자원봉사 선생님들은 또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나도 내가 한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시게 된다라는 거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여행을 가듯이 또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거기서 큰 즐거움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봉사활동이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면서 야, 나 봉사활동 또 해야지 이러한 마음들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의 봉사활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또 여기 보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취미와 특기를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미와 특기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등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 봉사, 재능 기부 이러한 활동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내가 뭐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해요. 나는 취미로 요거 네일 아트를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뭔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우리는 어르신 종합복지관이니까요. 어르신들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뭐 캐리커처 그리기 뭐 이런 봉사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르신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뭐 네일 아트 꾸며드리기 이런 봉사활동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랍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 나는요 뭐 악기 연주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뭐 공연 봉사활동 같은 거 악기뿐만 아니라 뭐 인형극이라든지 아니면 뭐 목소리가 좋으면은 낭독 봉사 또 우리 특히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에게는 책을 읽어드리는 목소리를 녹음하는 그런 낭독 봉사활동들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특기를 반영한 자기 주도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제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야 저렇게 봉사활동이 다양하게 있었구나. 나는 맨날 모르고 그냥 가서 청소만 하고 오는 그런 봉사활동들만 생각했었는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 취미와 내 특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거 괜찮은 것 같네?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뭐가 있는지 또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기 보면 이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협력 체계를 이해하게 되고 조직의 문화와 사회 경험 등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까 앞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도 했고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처음에 1부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소그룹, 대그룹일 수도 있고요. 어떤 조직 안에서 구성원으로 또는 어떤 조직 안에서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리더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각각의 그러면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나누어서 하면서 공통의 목표, 공익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시간 때우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걸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소통도 나눠야 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우리 협력해서 잘 해보자. 이렇게 이끌어내려면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사회 경험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활동을 갔을 때에 뭐 거기에 다양한 또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역의 봉사 굉장히 큰 뭐 재난 구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 그냥 동네에 뭐 어르신이나 뭐 아동들과 1대1로 뭐 멘토를 해준다. 뭐 1대1로 학습 지도를 해준다. 이런 거는 소규모의 활동이지만 그러한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해서 내가 한 사회 그리고 한 집단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은 내 진로를 탐색하고 내 꿈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막연히 동물이 좋아요. 나는 멍멍이가 너무 좋아요. 난 고양이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동물들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제일 일반적이고 제일 흔한 게 보면 뭐 유기견을 돌보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동물들이 그냥 막연하게 좋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 내가 수의사가 돼봐야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애견, 디자이너, 미용하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반려용품들을 뭐 개발해 볼 수도 있고 뭐 여튼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봉사활동과 나의 꿈을 연결지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은요, 이 봉사활동이다라고 하는 이 시간 등을 그냥 단순히 나 시간 때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안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도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활동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또 보면 내가 뭔가를 계획을 해서 또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것도 계획해 본 것을 실행해 볼 수도 있고 이러한 능력 등이 다 나의 미래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원봉사활동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이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제가 말로써 이런 봉사활동, 저런 봉사활동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동물도 있고요. 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체계적으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표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노인이다, 아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에 대한 구분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구분. 그래서 우리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는 이제 노인 종합, 어르신 복지관이니까 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 등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동 등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학습지원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도 봉사활동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청소년 뭐 진흥원이나 청소년 활동센터,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에서는 이제 청소년 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고 또 복지관에서는 이제 장애인, 이제 단중복지관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대상을 두고 하는 장애인 복지관들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내가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상자에 대한 구분이고요. 조금 더 이제 큰 범위로 놓고 봤을 때의 환경. 요즘에는 환경 자원봉사가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에도 조금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봉사활동에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의 핵심 화두는 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뭐 업사이클링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후변화, 뭐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는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 또 지난주에는 뭐예요? 비가 엄청 오기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동남아시아 같은 날씨로 바뀌고 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기후변화 진짜 대비하고 기후변화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들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민활동이라든지 조직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사회 활동들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유기견 이런 것들도 이제 활동의 범위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청소 같은 거 내가 어르신의 방을 청소해 드렸다. 아니면 센터에서 대청소를 하는데 거기서 청소 봉사를 했다. 아니면 어디 시골로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체능 관련이나 다양한 취미와 특기가 있을 때에 그것들을 재능 기부했다라는 그런 봉사의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는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저소득, 저학년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학습 지도의 봉사활동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말벗하기. 내가 어르신이랑 요즘에는 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 드리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전화를 안 드리지만 오늘 꼭 전화 드리세요. 전화 드리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가?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말벗하는 봉사활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만들기 하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만들기는 내 취미 생활이 되기도 하고 또 요거를 만든 것을 나눔을 통해서 또 기쁨의 배가 되는 그런 활동들이 될 거고요. 또 캠페인 활동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서로가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유기견에 가서 청소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미용 기술이 있어요. 나는 애견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유기견 그 친구들을 재능 기부로 미용해주는 봉사활동 할 수도 있고요. 어르신의 댁에 청소하러 갈 수도 있고 어르신에게 말벗할 수도 있고 어르신에게 우리가 만든 걸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한테 내가 가진 재능 기부 네일 아트나 캐리커처 그리기 같은 거 해드릴 수도 있고요. 또 환경과 관련해서 캠페인 또 많이 하죠.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들을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에게 홍보한다.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과 관련해서 청소. 이제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러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대상과 봉사의 내용 등이 서로 조합을 해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림으로 해봤는데 저기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들은 공연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특기를 가지고 공연 봉사.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축하 공연 가드릴 수도 있고 지역에서 우리 양천구 무슨 축제 이런 거 있을 때 나가셔서 공연하실 수도 있고요. 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벽화 그리기. 지역사회에 대한 대표적인 봉사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역사회 미관 좀 안 좋은데 우리가 그림같이 그려서 재능 기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나는 재능은 없지만 그냥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벽화 봉사활동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캠페인에 대한 활동들 이렇게 직접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캠페인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온라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캠페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페 같은 데 글을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악플을 선풀 운동
그래서 좋은 댓글 달기, 뭐 이런 캠페인 활동들도 자원봉사 활동으로 같이 하실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뭐 기름 유출 사건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아니면 우리 얼마 전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나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구호 물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기부 물건을 나누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거기서 뭐 도와드릴 게 있으면 봉사활동 하는 거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뭐 이제 겨울에 지금은 여름이지만 겨울에 연탄 정말 저기 달동네에 난방도 못 하시고 어렵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연탄 나누는 봉사활동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인기인 게 바로 이거예요. 플로깅 챌린지. 이래서 내가 운동을 좋아하고 나도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깅만 하는 게 아니라 조깅을 하면서 주변에 이거는 이제 여의도에서 여의도 한강에서 진행을 하는 봉사활동 등의 내용인데요. 러닝하면서 이제 오는 길에 쓰레기 줍고 뭐 이런 활동들. 이 비치코밍 업사이클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변에 있는 내가 바다에 뭐 놀러 갔지만 거기서도 짧은 재미난 프로그램 하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도 같이 청소하고 오고 뭐 이런 여가와 봉사활동을 결합한 내용들이 주변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예요? 신나 빙고. 우리 빙고팀이 하는 봉사활동들은 뭐예요? 요런 활동들이죠. 요런 활동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성 질환 때문에 봉사활동이 뭐 작년에 약간 주춤했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봉사활동 등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막 심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초창기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스크 한 사람당 2장밖에 못 사서 막 새벽부터 줄 서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 만들기 하는 그런 봉사활동들 많이 했었고요. 뭐 필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천 마스크 만들어서 그리고 이 활동 등은 국제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외로 마스크 보내주기 뭐 이런 활동들 같이 했었고요.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대학생 자원봉사자 분들이신데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마스크 알림이 지금은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 앱들이 뭐 마스크 어디서 살 수 있다, 뭐 코로나 검사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되어 있지만 초창기엔 그런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발적으로 야 우리 지금 지역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 알림이 사이트를 만드신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되고요. 또 뭐예요? 코로나 상황 되니까 만나지 마라.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 특히 어르신들 뭐예요? 어르신들 몸 안 좋으셔서 아휴 안 돼요. 그러면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다 집에만 있어 봤죠?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해. 그리고 나 혼자 독거 어르신들 생각해보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느낌, 우울증, 우리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그래서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 꾸러미나 응원의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활동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의미 있는 그런 봉사활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활동도 뭐예요? 이런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4번에 걸쳐서 우리 신나빙고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서 천연 계피 모기 퇴치제 만드셨나요? 제가 보기로 제출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다 작업하셨죠? 저거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또 나눠드릴 거고 천연 가습제, 편백나무로 만든 방향제,
또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전달할 예정이고, 또 실내 방향제, 디퓨저 또 만들어서 드릴 예정이고요. 또 생강 레몬청도 담가서 어르신들께 선물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봉사활동도 뭐예요? 나도 만들기를 하는 나도 일단 즐겁고, 또 내가 만든 것들로 우리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또 한번 즐겁고 그런 봉사활동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나눔이면 시나빙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봉사활동 할 때 꼭 지켜야 할 게 뭐냐라고 봤을 때에,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르신들과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의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주의사항들이 조금 더 많지만, 지금은 이제 만들어서 물건을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사항에 대한 것들을 제가 추렸어요. 몇 가지 추려서 아주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준비된 봉사활동. 봉사활동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만들기로 한 거, 아유, 이제 시간이 다 가버렸네? 대충 하지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정말 요거를 해서 어르신한테 전달하면 그분이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봉사활동도 좀 준비를 해서 참여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뭐예요? 약속 시간 잘 지키자. 그래서 우리 언제까지는 모기 퇴치제, 언제까지는 편백나무, 이렇게 제출 기한 있으시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기한을 넘기지 말고 꼭꼭 지켜서 그렇게 제출하실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시고요. 자, 그 어르신이 이제 전달하시면 이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요, 또 그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거. 어르신은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하고 싶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잘 경청해 드리는 거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 4번째, 뭔가 봉사활동에 특이사항이 있다. 내가 만드는데 뭐가 잘 안 된다라든지 뭐 아니면 어르신과의 관계에서 무슨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담당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만들기 한 물건들이 뭐 이거는 나무다, 편백나무 방향제 같은 경우 뭐 나무다라고 하는 거 다 알지만 어르신들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셔서 잘 구분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또 우리랑 생각이 달리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작년에 비누 만들기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비누가 향기가 좋고 색깔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걸 음식인 줄 알고 막 빵 같은 건 줄 알고 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위세척하고 그런 응급실 다녀오고 그런 일들도 있으셔서 뭐 당연히 아시겠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조금 특이사항이 있으면 우리 담당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뭐냐라고 하는 거, 자원봉사의 효과, 그리고 내가 관심 있고 즐거워하는 자원봉사들을 찾아서 참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빙고 신나 빙고 봉사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계신 거고요. 이제 지켜야 될 사항들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